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화장실이랑 물을 먹고 왔나요? 자, 10분이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 얘기했지만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은 문제를 풀고 선생님과 함께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입니다. 1번 32회 초급 기출 문제이네요. 당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든 글자를 훈민정음이라 하고 널리 보급하도록 하시오. 이 훈민정음이라는 건 백성을 살피는 그러한 소리라는 뜻이라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이 새로 만든 글자를 훈민정음이라 하고 널리 보급하도록 하시오. 이분 누구시죠? 네, 세종대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럼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그쵸? 훈요 10조는 누가 남겼죠? 예, 고려의 왕건, 태조 왕건이 이제 자식들에게 자신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남겨야 하는 교훈 10가지를 남겼죠. 훈요 10조 뭐 불교를 중시해라. 북방 지역을 이제 뭐 사수에서 북방 지역을 옛 고구려의 영토를 넓혀야 한다. 뭐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일정 시간은 북쪽에 며칠 거주를 하고 있다 오너라라고 이렇게 한 그런 북쪽 지역을 중요시했던 이제 왕건이었죠. 그리고 뭐 불교의 뭐 연등회나 팔관회 이러한 행사들도 잘 하도록 이렇게 남겼었고요. 자, 2번 추구기를 제작하였다. 2번 추구기는 그쵸 비를 측정하는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였죠. 그래서 누가 만들었나요? 네, 장영실이 누구 때? 네, 세종대왕의 명을 받고 만든 것이 바로 추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왔네요. 2번이겠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균역법을 실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균역법은 누구? 네, 영조죠. 예, 영조대왕이 이제 실시한 법인데 균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에는 만 16세 이상이 되면 이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그쵸? 16세 이상 남자에게 우리 태종 이방원 때 그쵸? 태종 이방원 시대에 무엇을 주었다 그랬어요? 호패를 주었죠. 네. 호패를 주었어요. 그래서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호패를 받는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요.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세 이상의 남자 양인이면 조선시대에서 천민을 제외한 다른 신분은 양인이에요. 그래서 양인이면 이 양인들은 이 군대에 가야 해요. 군대에 가야고 하는데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우리는 균역이라고 하죠.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를 우린 균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해서 이 균역법을 실시한 것은요. 그동안의 균역법은 이제 근역을 대신에 이제 근역을 가야 하는데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균역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를 가지 않고 이제 그 비단 옷감죠? 옷감 두 필로 이제 내면은 대신에 이제 옷판 두 필로 세금으로 대신에 내면은 이 군대를 가지 않는 면제받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균역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 커다란 짐이 되어서 균역법을 실시하였다의 영조에서는 균역법, 옷감 두 필로 내던 균역법을 옷감 이제 균필 이걸 균필이라 그러거든요. 균필. 예, 이 군필을 이필에서 한 필로 한 필로 정해준 것이 바로 이 균역법 줄여준 거죠. 네, 이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것이 바로 이 영조 시대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균역법은 조선시대의 16세 이상의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해요. 그게 바로 균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외받으려면은 이
두필, 이제 그 옷감 두필을 내는 법이 있었죠. 그러면 군대에서 제외시켜 준다고 하였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이제 영조 시대에는 두필이 아닌 한 필로 한 필만 내면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 군역법을 실시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그죠? 요건 정조 때죠. 영조 때죠.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요거는 숙종 때에 세운 백두산에 세운 비석이에요. 예. 청나라와 이제 우리 조선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그러한 이제 백두산에 세웠던 이제 비석입니다. 자, 밑줄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나요? 여기 보니까 이 영릉에 이제 무덤이 보이죠? 예, 이곳은 조선 4대 왕과 왕비가 묻힌 곳입니다. 4대 왕, 그쵸?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4대 왕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도 좋아요. 태조, 이성계, 그쵸? 이정계가 돼버렸네요. 이성계, 태조, 그쵸? 그 다음에 정종, 태정 할 때 정종, 그 다음에 이방원이죠. 태종, 그쵸? 태종, 그 다음에 4대인 세종, 네, 요렇게. 그쵸?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이에요. 근데 요걸 모른다고 해도 훈민정음을 장제하고 농사직서를 편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훈민정음은 이제 우리 백성을 위한 바른 소리라고 한 한글을 말하는 거고요. 농사직설은 이제 농사법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책들이죠. 이거 누가 지었다고요? 네, 세종대왕님이시죠. 여기도 세종이 대왕님이 업적이 많으셔서 문제에 되게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업적은 기억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1번 지편전을 운영하였다. 그렇죠.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같이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이제 학설로도 나오잖아요. 지편전을 운영하여 여러한 유능한 인재들은 많이 이제 길러냈다고 하였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법전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세조 때 편찬 시작을 해서 언제? 성종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보편화가 되었죠. 자, 그래서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된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경국대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법전이에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 같은 것을 말하겠죠.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라고 했어요. 목민심서는 이제 목민관이라고 했어요. 각 지방에 보세진 관리들을. 그래서 목민관들이 이제 각 지방에서의 이제 그 지방 관리들, 목민관들이 이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런 마음가짐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이 적혀 있어요. 백성을 사랑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 뭐 그러한 것들이 써 있는 게 바로 목민심서. 그러니까 관리라면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 자세라던가 그런 것들이 저술되어 있는 게 바로 목민심서. 누구죠? 정약용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와, 또 나왔어요. 백두산 정계비는 이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이렇게 계속 보면은 다음에 또 나오고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익숙해지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숙종때 세운 백두산에 세운, 그쵸? 비석이라 그랬죠? 백두산에 세운 비석으로 이제 청나라와 우리 조선의 경계선을 표시해주는 이제 경계 표시가 해주는 이게 비석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백두산 경계비 숙종 때 세워진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보자. 가는 여기네. 조선 세계 최초로 강우량 측정 기구를 했다. 조선 강우량 측정 기구를 제작하였다. 그냥 딱 봐도 강우량 측정 기구는 우리 추구라는 거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읽어볼게요. 조선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었다. 특히 농업을 중시하여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는 기구. 그렇죠?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는 기구. 이게 바로 축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거중기는 우리 아까 목민심서를 저술한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예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건데요.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정약용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이 설계하고 지었는데 수원 화성 정조 시대에 그쵸?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이 거중기를 이용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약용. 자, 그리고 자경루는 뭘까요? 그쵸. 시계죠, 시계. 물시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시각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시계. 자, 그러면 앙불구는 얘가 물시계였다면 앙불구는 해시계, 해 그림자로 이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세종때 장영실이 처음 제작을 했어요.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종, 북, 징을 자동으로 쳐서 시간을 알려주지요. 날씨에 상관없이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이 앙보일구 같은 거는 해시계이기 때문에 해 그림자로 시간을 알잖아요. 그럼 구름이나 이렇게 낀 날이면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날씨에 상관없이 시간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어떤 걸까요? 물시계네요. 그죠? 네, 바로 정답은 자경루가 되겠습니다. 이 간이라는 것은 우리 그 혼천우를 간소화해서 만든 기구예요. 간이는 혼천우, 이제 그 천체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구 혼천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간소화해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간이가 되고요. 추구기는 앞에서 말했듯이 물의 양을, 비의 양을 측정했던, 그쵸?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는 기구였고요. 앙불구는 해의 그림자로 시각을 알려주는, 그렇죠,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탐구 주제에 대한 모든 별 발표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탐구 주제는 세종 때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이네요. 자, 그럼 이걸로 주제에 대한 발표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자, 세종 때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이에요. 아우, 죄송해요. 선생님 재채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세종 때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그러면 1번 볼까요? 일모듬은 천리박도 보인다는 천리경. 이 천리경은 멀리에 있는 물건을 가깝게 보이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만원경이죠. 그래서 그것은 언제? 조선 후기 때. 네, 조선 여기다 적어둘게요. 이거는 조선 후기에 이제 들여와요. 청나라로부터 들여오고요. 나번, 우리 현실에 맞는 농사를 정리한 농사직설. 그렇죠. 이게 바로 세종 때 있었던, 그쵸, 편찬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3번, 아픈 백성을 치료해준 강혜원. 요거는 이제 근대 시대에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4번, 종로거리를 달리는 전차. 요것도 바로 근대 시대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근대라고 하니까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겠나요? 우리가 한국사 하면은요, 자, 고조선에서 쭉 출발을 하죠. 크게만 지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고려, 그쵸?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와 이제 현대,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려를 이제 서양 유럽 쪽에서 말하는 중세 시대를 말하고요. 조선을 우리는 이제 근세라고 얘기를 해요. 근세. 그리고 근대는 우리가 이제 조선 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화기, 이제 조선 후에 되면은 이제 고종 황제와 민씨 이제 민비 있잖아요. 왜 그 이름이 생각이 나죠? 왕비? 그 고종 황제의 부인. 명성황후, 그쵸.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제 개화를 하게 되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거, 강화도 조약을 이제 위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근대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바로 이 그때가 이제 근대 시대예요. 근대. 여기서 그때부터 이제 강화, 이제 이제 고종 황제와 이제
명정황후가 이제 근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를 근대라고 하고, 일제 식민지에서 이제 우리 해방이 되잖아요. 1948년 이제 4월 달 그죠. 1948년 8월 15일 강복이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 해방이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를 현대.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우리는 현대 사회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근대는 이제 우리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강화도 조약이나 고려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때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까지, 일제 강점기 시대까지가 근대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1948년 8월 15일 이제 해방이 되죠. 요때부터 우리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해요. 네. 어떻게 참 구분이 됐나요? 그래서 여기 다화라는 백성 아픈지 광해원이라던가 종로거리를 달리는 전차라던가 이런 것은 근대. 여기 이제 조선 말에 이제 우리가 광화를 하죠. 이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세종 때 문화업적이니까 나가 되겠고요.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위치할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 자, 이것은 무엇에 쓰는 도구일까? 동지나 하지와 같은 절규에도 할 수가 있고, 그림자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야. 얘가 큰 포인트가 됐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해시계인 앙부일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기도 한번 볼까요? 1번에 자명종이라는 거 보이나요? 네, 1번의 자명종은 조선 인조 때 이제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에 이제 갔다가 가져온 시계인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시계로 생각하면 돼요. 이제 미리 시각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리를 내서 이제 시각을 알려주는 그런 시계 있잖아요. 그걸 우린 자명종이라고 하죠.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알람 시계라고 해야 되나요? 알람? 그래서 알람 맞춰 놓으면 그 시각에 맞춰서 이렇게 소리 울리는 거. 그게 바로 자명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조 9년 때, 조선 인조 9년 때 들어왔던 어떤 사람? 정두원. 한번 적어줄까요? 조선 인조 시대 때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명나라에 가서 가져온 건데요.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구기는 앞에서도 했듯이 어떻게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그쵸? 이게 그림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딱 봐도 여기다 빗물이 이제 받아지면 여기서 양을 측정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는 기구가 측우기. 그렇죠? 측우기. 여기가 바로 측우기가 측자가 측정하는 측이고요. 우가 비우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측우기 기구. 그죠? 그래서 비가 내린 양을 측량하는 기구라고 해서 측우기. 그렇죠? 자, 그리고 혼천에는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천체의 우주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고요. 그리고 이거를 간소화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간의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 지도는 조선 초기 그려진 세계 지도로 조선과 중국은 물론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조선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하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나요? 자, 조선 초기는 우리가 조선 시대를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조선 초기와 그러니까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눈다면 여기에 임진왜란과 그다음 임진왜란 후에 또 무엇이 또 벌어지죠? 병자호란이 또 벌어지죠. 후에 또 병자호란이라는 커다란 전쟁 두 가지를 치러요. 조선 시대에는. 그래서 이 전쟁의 임진왜란 전쟁을 치르기 전을 우리는 조선 전기로 나누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 두 전쟁 후를 우리는 조선 후기로 이렇게 보통을 나누어 주어요.
그러니 여기 지금 이걸 만든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요. 짜잔, 그림을 보면 이 지도의 이름은 호늘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바로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호늘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는 중국이 이만큼이 다 중국이에요. 지금의 세계 지도 다르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크게 그려져 있어요. 조선 초기에는. 그래서 조선도 근데 되게 크죠. 조선 세계 지도인데, 그쵸? 조선도 요만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가 바로 조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조선이 우리 자신의 나라를 크게 그릴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이제 이걸 만들었냐면요. 바로 태종, 이방원 시대 때. 태종 시대에 이 지도를 이제 명을 받고 만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럼 다른 지도들도 한번 볼게요. 대동여 지도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 듯해요. 네, 바로 김정호 선생이 만든 그쵸? 대동여지도 우리나라의 이제 전국 지도죠. 아주 상세하게 잘 그려져 있는 그래서 누가 김정호. 이렇게 얘는 거의 조선 후기 철종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동국대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정상기라는 사람이 전국 8도의 지리 정보를 표시하여 제작한 지도예요. 그래서 요것도 정상기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발표를 한 지도고요. 제작한 지도인데 우리 전국을 8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8도의 지리 정보를 표시해서 제작한 이제 지도가 바로 동국대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만국 전도는요.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이제 세계 지도예요. 이 지도는 좀 웃기잖아요. 그쵸? 이제 조선 숙종 때 세계 지도가 또 한번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지도를 참고를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지도보다는 좀 더 창의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조선 숙종 때 만든 세계 지도입니다. 한번 적어줄게요. 조선 숙종 때 만든 세계 지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8번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가. 국경지대에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고 국경지대에 여기에는 장이세 여진이 있었고 여기 옆에 명나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진의 침입이 여기 국경이라 하면 우리나라 여기 경계선을 말하죠. 국경지대에 여진의 침입이 잦아지고 그래서 정부는 세종이 이제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서 이를 정벌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김종서가 여기 여진 4군, 그쵸? 그리고 1, 2, 3, 4, 5, 6 이렇게 6진 이라고 해서 4군과 6진을 개척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영토를 여기 압록강 지역의 4군, 두만강 지역의 6진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4군 6직을 개척하다 2번이 되었고요. 이름도 기억을 해두세요. 4군, 압록강 유역의 4군은 최윤덕, 그렇죠? 그리고 여기 두만강 지역의 6지는 김종서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보기도 한번 볼게요. 청해진을 설치하였다는 신라시대의 장보고였죠. 네, 완도 지역인 청해진에, 그쵸? 청해진을 설치해서 이제 중개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장보고였고요. 사군육직을 개척하였다가 정답,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는 고려시대에 누구죠? 네, 거란의 침입에 맞서 거란의 1차 침입. 네, 거란의 1차 침입 때 맞서 싸웠던 서희 장군이 되겠죠. 네, 고려시대에, 그쵸? 자, 요동지방에 진출하였다 하는 것은, 요것은 옛날, 여기 위쪽이 여기가 요동지역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지역 우리가 차지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어요? 네, 고구려 시대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오늘도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문제까지도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조선시대 들어오니까 우리 조금
집중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구호 한번 외치면서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녕.